자,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 정권과 가깝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도대체 촛불혁명과 촛불정신이 뭐였나? 부패가 없고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친인척이 비리가 없고 이런 것이 촛불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을 존중하고 다수당이 집권 여당이 되더라도 형포를 부리지 않고 그리고 상식에 의거해서 무리하게 대중을 의식한 포퓰리즘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저는 촛불혁명의 정신이다. 만약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대표해서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여권에서 판사를 탄핵한다. 임성근 판사라는 사람이 재판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라는 자가 이 임 판사와 이동건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처리를 의총에서 발의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썼다가 맹허훼손된 쌍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래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며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 이걸 갖고 이제 지금 와서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은 뭐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사건이나 또 어제 있었던 최강욱 조국 아들 가짜 스펙 작성 등과 관련해서 실형 유죄가 나온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권위 판사들을 대표적으로 탄핵을 해서 몇 명을 찍어서 탄핵해서 판사들 기강을 잡겠다. 그것이 실제 노리는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배성규 논설위원이 달림을 향해 짓는 부엉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한 인사를 만났는데 예전에는 친인척 관리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통령 아들이 전시회 정부 지원금 교재 납품 등과 관련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고 그리고 시끄러울 때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 아들내미가 큰 소리를 치고 설전을 벌이고 착각하지 마라 법적 대응을 이야기하고 이런 대통령 아들은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왜 그랬는지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사이가 어떻게 태국 항공사에 이스타 이상직 지원을 받아서 취직했는지 이런 이유도 없고 대통령과 총리 아들이 이낙연이 당시 총리를 할 때 나란히 그 동생들이 하나의 기업에 취직해서 고위직으로 취업을 한 것도 어떻게 관계가 돼서 그런 것인지 김정숙과 친한 사업가가 공공부지 매입으로 특혜를 받다 해도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겁니다. 비리 DNA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뭉개버립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관장하던 그것도 자리가 아직 법제가 있는데 임명하지 않고 이 기구가 유명무실화 됐어요. 공수처만 뜨면 해결된댔는데 공수처 떴을 때 저거들 비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말도 없고 청와대 민정수석 앉았던 조국 등 모든 민정수석이라는 자들은 문가리에 꼬봉에 불과했어요. 조국은 철저하게 정권에 의해서 비호를 받고 그래서 조국 딸내미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가리를 향해서는 누구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촛불 정신입니까? 박근혜를 그렇게 쫓아냈으면 그때 우병우가 최순실 비리를 눈 감아 줬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했다. 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적어도 저거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혁명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혁명이 붙을 때가 아니죠. 촛불 난동이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왜? 그게 혁명이 되려면 그때 가졌던 생각을 지금 문가리가 궤도를 이탈하면 똑같이 가져야 그것이 혁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민들을 투감은 협박하고 공갈하고 맹령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순종해요.
촛불 정신이 고작요. 문가리를 위해서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문가리 쪽에 사주받은 사람이 촛불 들고 설치니까 따라서 그냥 응격글에 들은 게 국민들 수준입니까? 적어도 그때 박근혜가 틀렸다면 지금 문재인은 더 틀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박근혜 잘못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 한 번도 번복 안 했습니다. 잘못했지요. 세월이 지났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잘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 정권은 박근혜보다 10배, 100배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박근혜가 잘못했다라는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지금 문 정권을 향해 박근혜 정권 때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거기 촛불 시위에 나갔던 국민들은 뭡니까? 당신들은 뭔 생각에서 촛불 들고 나갔어요? 꽤나 손 하나 나가니까 그냥 욱 기어 나간 겁니까? 그때 촛불을 들고 나갔으면 유사한 일이,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생기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가든지 산불이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이 그때 달라요라는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요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공수처 차장, 실제 공수처 차장이 대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요. 여운국이라는 변호사를 갖다가 청와대가 밀어붙이니까 청와대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 반대 청원이 올라서 그 청원인이 촛불 시민들의 행명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정권이 국정농단의 박근혜 핵심 세력이던 우병우 변호사 여운국을 어떻게 문가리 검찰개혁 상징적 공수처의 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여운국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기무사 장기호 변호에서 무죄 받아냈다. 그래서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촛불 들었던 사람들도 이 정권이 하는 게 저거가 주장하는 촛불 정신이 있다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물경 몇 천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참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방역 독재가 이게 차원을 달리해서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백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방역에 대해서 비판하면 가짜뉴스 엄단하겠다고 유언비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게 군사 정권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 정권 비판하니까 MBC가 8시 뉴스에 황장수가 방역당국을 폄하했다고 제 방송을 제가 정은경이 구라한다고 딱 한 번 그런 표현 썼어요. 그때 딱 따가지고 8시 뉴스에 뉴스 브리핑에서 폄하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지적한 말 중에 뭐가 틀렸어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국민들이 이 문가리 정권이 국민들한테 찔끔찔끔 푼돈이나 풀면서 그 지 돈입니까? 지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마라. 지 친인척의 비리들, 그 척금 비리들에 대해서는 다 말도 꺼내지 마라. 옵티머스와 라임 수사, 신라젠 수사, 우리들 병원 수사에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몰라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걸 만약에 최순실이 정유라처럼 완전히 까발려진다면 거기에는 놀랄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국민들이 이 정권에 이렇게 몇 년 만에 침묵하고 간다면 그때 나섰던 거와 지금 침묵하는 부분의 차이는 뭐냐. 그때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분노했다가 그때 정유라가 말 타고 이대 갔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이대생들이 학교를 뒤덮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민이 이제 의사가 되고 중앙의료원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이렇게 지원까지 해도 데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지극히 선택적이고 편협적입니까? 이 정권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방송에서 조금 정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추방해서 언론이 정권의 개가 돼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겨레 조선이 합작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가리 이자는 진짜 저거 패거리를 홍위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끌고 가며 온 사방으로 몰려다니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가수 하나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좀 비판했다고 기어코 몰아냅니다. 그리고 적색 테러리스트가 광복회에서 주는 역사정의 실천상을 받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솔직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주식값만 올라가고 부동산값만 올라가면 너희들은 살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황장수가 뭐 문가리 빠돌이 하나가 맨날 SNS에 IMF 10년 어쩌고 하면서 황장수가 경제 망한다 망한다는데 언제 망하냐. 자, 이게 안 망한 경제입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경제겠지요. 투기공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벌써 지옥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망했어요? 자, 이 문가리가 결국 강력한 기득권 집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시민단체 출신이 부산에 뭐 YMCA 사무총장인가 하던 자가 이미경이가 코이카라고 대외 협력단 있죠. 외교부 산하. 거기에 이사장 할 때 데리고 들어갔는데 부하 직원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가 안 갚아서 쫓겨났는데 시끄러지니까 겨우 쫓아낸 거예요. 연봉이 1억이 넘고요. 돈 빌린 부하 직원이 승진을 부당하게 했다. 지금 논란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온 나라가요. 저런 인간이 한두 개겠습니까? 백수 건달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제가 볼 때 한 100배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촛불을 드는 강도와 규모가 100배는 커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때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촛불을 들었고 이제는 선동하는 사람이 없어서 촛불을 안 듭니까? 그러면 대중들은 뭡니까? 촛불 들고 그냥 설치되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지는 게 대중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음모론이 가짜 대한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법치 파괴와 국가 붕괴를 개혁으로 미화해서 끌고 가도 박수 치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선거마다 다 이기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어리석은 국민들한테 말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은요, 나중에 이 나라 망해서 없는 사람부터 빨리 죽어가는 것은 그건 100% 기정사실이에요. 얼마나 문가리가 더 돈을 던져줄 것 같아요? 없는 사람부터 다 죽어갈 겁니다. 이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남 탓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국민도 국민 같아야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홍콩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항을 보면요, 한국 사람이 최근에 하고 다니는 이 꼬락서니가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식적이다 생각이 듭니다.